자, 지금까지 수열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해 수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게 그냥 수열이죠. 근데 그 나열된 수들을 이제 더하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더한 값이 얼마냐라는 얘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부터. 등차 수열을 공부 중이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부터를 공부하려고 요 화면을 띄워놨고 요 식들도 봐야 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두고 일단 등차 수열뿐 아니라 다른 수열에 대해서도 통용이 되는 얘기 하나를 좀 하고 시작할 거거든요. 이 수열의 합에 대해서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과 그 다음에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요 얘기 좀 중요합니다. 자, 수열의 합 SN 그리고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라는 건데 AN은 익숙하시죠? 일반항을 우리 AN으로 많이 표시해 왔으니까 그냥 n번째 항이죠, 수열에서. 근데 이 SN이란 표현도 지금부터는 계속 자주 봐야 되니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sum이라는 합을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S를 따와가지고 여기 S가 적혀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쭉 다 합쳐놓은 걸 SN이라고 우리가 자주 표현을 해줄 거고, AN이 그냥 n번째 항이라면 이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관계를 주목해야 되는데 SN도 AN처럼 n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AN도 n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을 뭐 n제곱 플러스 3n이라고 예를 듭시다. 어떤 수열에 대해 조사를 해봤더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더라.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바탕으로 SN을 알 때 AN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역으로 AN을 알 때, 일반항을 알 때 수열의 합을 다시 한번 구할 수 있는 거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둘 사이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볼 건데, 그 관계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한 줄. 한 줄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콤마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이 지금 같이 적혀 있는 거예요. 요 내용과 요 내용을 합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화면 넘겨서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 박스 안을 보면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하는 얘기 잘 들어봐 주세요. 알겠죠? 먼저 요 부분을 보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자, 플러스 기호를 전부 다 콤마로 바꾸는 순간에 이건 그냥 수열이에요. 쭉 보면 이건 그냥 AN이란 수열이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콤마 대신에 플러스 기호가 이런 식으로 찍혀 있으면,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지금 뭘 하는 거냐? AN이란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생각해 주는 거구나 라고 봐줄 수 있겠죠, 이 식을. 자, 그렇게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쭉 합한다고 칠 때 그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자, SN이라고 앞으로 자주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뭐 교과서에 등장하는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약속을 하고 갑시다. 워낙에 자주 사용될 표현이니까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나타낸다라고. 자, 그럼 SN은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봤을 때 S2는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인 거예요. S3는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3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에다가 셋째 항의 값을 얹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S2 플러스 A3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관점에서 보자면, 자, SN은 지금 이렇다라고 적혀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요까지만 봐줄게요, 일단. 그럼 요까지는 SN-1 맞죠? 자, 거기다가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에다가 n번째 항의 값을 그냥 얹어 놓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SN에 대한 식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SN은 결국 SN-1 플러스 일반항과 같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자, 첫째 항부터 n-1항까지의 합을 생각해 준 다음에 거기다가 일반항을 플러스 해준 거구나 라고,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SN-1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자, 별표 쳐야 돼요. 여러 개.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이 식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수열에 대해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다라고 주어져 있을 때 우리 일반항에 대한 식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 칩시다. 어떤 수열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n-1번째 항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냥 n 대신 n-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거든요. 7번째 항이 궁금하면, 자, 값이 궁금하면은 7 집어넣으면 되듯이, 3 곱하기 7 하면 되듯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항에 대한 식을 사용해 줄 수 있잖아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n에 대한 함수식이기 때문에, 자연수 n에 대한 함수식.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에 대한 식을 알면은 n-1항까지의 합도 구해낼 수 있고요.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 요 n 대신 n-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리고 둘의 차를 통해서, 요 관계식 보이죠? 둘의 차를 통해서, 자, 변끼리 좀 빼줍니다. 등호 기준 좌변끼리, 우변끼리. 자, 뺄셈에서 차를 구하면 여기 일반항이 나오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에선 어떤 수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n에 대한 식이. 자, 그렇게 우리가 SN이 주어지면 SN-1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항에 대한 식도 차례대로 구해 나갈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일반항에 대한 식을 보면서, 자, 7번째 항의 값이 궁금하다면은 여기다 지금 7 집어넣어갖고 7번째 항의 값을 구해도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이 수순을 밟아서 특정 항의 값을 구해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다라고 식이 주어지면 특정 항의 값을 구할 때, 자, 특정 항의 값을 구할 때 이 관계식을 다이렉트로 봐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다이렉트로 보냐? 여기다 지금 7 집어넣는 거예요. 이 성립하는 관계식에서 n 대신 7 집어넣는 거예요. 7을 대입해서, 자, 바로 이렇게 적어주자는 거예요. 첫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 합 마이너스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합 하게 되면 당연히 7번째 항의 값만 쏙 남겠죠. 그래서 자, 그냥 이 식을 보고 여기 7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구하고요. 또 여기다 6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값을 얻어내가지고 뺄셈을 해서 값을 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구해도 되고, 자, 그냥 이 관계식을 바로 봐주면서 이렇게 특정 항의 값을 구해도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더 편해 보이죠. 특정 항의 값을 구할 때는. 그리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둘의 차로 구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주로 SN이 주어진 채로 다른 그 이 수열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다가 우리가 이 관계식을 사용해 주게 되는데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잘 들어야 돼요. 자, 주의할 점도 별표를 마구 쳐야 됩니다.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이 괄호안과 관련이 있는데, 이 관계식이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이 아니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하는 관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성립하는 관계식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자면은, 우리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약속해둔 상태잖아요. 그렇게 SN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갈 때 S1을 잠깐 생각해 줄게요.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 말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은 그냥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하는 거고,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합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을 더하는 거고, 말이 딱딱 부러지는데, 자,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듯 하나 우리 말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고 S1은 그냥 첫째 항이라고 따로 약속을 하고 갑니다. 지금부터 따로 정의를 하고 갑니다. 자, S1은 그냥 첫째 항이랑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은 n이 2 이상일 때 성립하므로 둘째 항부터는 항의 값이 궁금하면 SN에 대한 식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 있는 상황에서요. 둘째 항부터는 값이 궁금하면은 요 식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n 대신 2 대입하고, 자, n 대신 1 대입해가지고 값을 둘 다 얻어준 다음에 그 둘을 뺄셈하면 되죠. 첫째 항부터 둘째 항까지 합해서 첫째 항의 값을 빼면 그냥 둘째 항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의 값을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첫째 항만은, 자, 첫째 항만은 우리 n 대신 1 집어넣어 볼까요? 이 관계식에 n 대신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첫째 항부터 0항까지 합, 말부터가 일단 안 돼요. 첫째 항부터 0항까지 더하라니. 그리고 이제 0번째 항 자체가 수열에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첫째 항에 대해서는 이 관계식을 적용할래야 적용할 수 없고 그냥
첫째 항은 따로 정의를 하고 왔잖아요. 만약에 어떤 수열에 대해서 SN에 대한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은, 자, 1을 집어넣으면은 n 대신에 첫째 항의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첫째 항만은 그냥 다이렉트로 n 대신 1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열에 대해서 SN에 대한 식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보면서,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라라고 하면 우리 Sn-를 구하고 그 다음에 Sn 빼기 Sn-를 해주는 식으로 일반항을 요렇게 딱 적으면 됩니까?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적는다는 거는요, 일반항에 대한 식을 적는다는 거는 n이 1일 때든 2일 때든 3일 때든 4일 때든 1000일 때든 그 식을 보면서 항의 값을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n이 2 이상일 때만 그 항의 값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의 값도 고려해 줄 수 있도록 이걸 세트로 묶어 놔야 돼요. n이 2 이상일 땐 여기 보고, n이 1일 때, 즉 첫째 항은 요렇게 생각해라 라고 식을 적어줘야, 묶어서 적어줘야, 자, SN이 이런 수열에 대해서 일반항을 온전히 다 적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예제와 함께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감을 잡고 갑시다. 보면 수열 AN에 요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이렇다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식을 줬어요. 그때 일반항 구해봐라 그랬고, SN이 이렇다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n번째 항까지의 합에다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다가 첫째 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면, 그러면 n번째 항만 남겠지라는 식으로 답을 구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SN을 알잖아요. Sn-1은 n-를 여기다 지금 n자리에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둘을 뺄셈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뭐 제가 계산을 똑바로 해서 적어놨는지 이런 걸 지금 매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큰 그림을 봐주세요. 아, AN은 이렇게 찾으면 되는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AN은 4n-1이야 이렇게 적어주면 지금은 답이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원래 같으면 절대 요까지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 좋게 지금은 이렇게 적어놔도 답이 되는 거고, 원래 같으면 일반항이라 그러면 n에 대한 식이겠죠. 자, 구체적으로 식을 적어봐라 그러면 n에 대한 식이겠죠. 이 식에다가는 n에 1을 넣어도 첫째 항의 값이 나와야 되고, 2를 넣어도 둘째 항의 값이 나와야 되고, 3을 넣으면 셋째 항이, 100을 넣으면 백째 항의 값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n이 2 이상일 때만 값이 잘 나오게끔 구해놓은 거고, n이 1일 때는 그냥 요걸 답으로 적어놓으면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이 1일 때를 따로 생각해줘야 돼요. n이 2 이상일 때는 SN과 AN 사이의 관계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n이 1일 때는 첫째 항은 S1이잖아요.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자, 지금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답을 적을 때, 자, 일반항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 자, 이거 일반항은 말이야, 이렇게 돼. 4n-1이고, 근데 n이 2 이상일 때, 그 다음에 3이야. n이 1일 때. 지금 n을 너무 날려줬죠. 4n-1이고 n이 2 이상 n1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요렇게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근데 보세요. 4n-1이라는 식에다가 n에 1 집어넣으면 그냥 3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제에서는 운 좋게 그냥 4n-1이라고 적어놔도 일반항이 답이 됩니다. 2 이상일 때 1일 때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적어놔도 답이 됩니다. 얘를 위에 포함시켜도 된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3이 아니라 뭐 7이다.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합쳐서 적을 수가 없어요. 범위를 따로 나눠가지고 따로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식에선 운 좋게도 AN을 이렇게만 적어놔도 답이 되지만 두 가지 무조건 다 고려해야 됩니다. 범위를 나눠가지고.